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18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 18회 문제를 보니까 맨 위에 이제 글상자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본문이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우리 다단 설정이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용지 설정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본 설정 같은 것들 싹 다 이제 확인해 줘야죠. 그래서 글자 모양이랑 크기랑 이제 줄 간격, 정렬 방식 이런 것들이 기본 사항으로 이제 설정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일단 확인부터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제 본문 요 위에 거 이제 우리가 입력을 바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하다가 지금 이거 보니까 표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 이제 우리가 다단 설정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해서 다단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데이터 쭉쭉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기본 지상 좀 보자고요. 자, 우리 기본 지상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편집 용지에 대해서 나왔죠. 자, A4 용지로 해라. 그리고 이제 용지 방향은 세로로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용지 여백은 왼쪽하고 오른쪽은 이제 2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 얘는 전부 다 이제 1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글자 모양은 별도의 이제 지상이 없으면 그때는 이제 10포인트 크게 함초롱 바탕으로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문장에서 들여쓰기가 있으면 들여쓰기는 전부 다 이제 10포인트에 들여쓰기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줄 간격은 이제 160%다. 그리고 정렬 방식은 이제 양쪽 정렬이다.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그 밑에 거 좀 보자고요. 그 밑에 봤더니 이제 표에서 정렬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은 기본과 이제 오피스테마를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은 이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 써 있으니까 그 내용들은 한 번씩 쭉쭉 읽어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본 지시사항을 전부 다 이제 확인했으니까 우리 한글 프로그램 켜서 우리가 이제 용지 설정부터 같이 해보자고요. 자, 우리 한글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용지 설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용지 설정할 때 그때 이제 단축키가 F7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F7번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편집 용지하고 용지를 이제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A4 용지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용지 방향이 세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이제 용지 여백만 쭉쭉쭉 이제 전부 다 설정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만 이제 20으로 설정할 거고,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 여기는 전부 다 이제 1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위쪽으로 이동할 때 그때 단축키가 Alt하고 T죠. 해서 Alt T 눌러주고 여기다 이제 10이라고 쓰고 탭 누르고요. 10이라고 쓰고 탭 누르고 20이라고 쓰고 탭 20 누르고 탭 10 누르고 탭이요. 그리고 10 눌러주면 끝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왼쪽 오른쪽만 20으로 그렇게 설정해주고, 위쪽 머릿말 그리고 꼬릿말하고 아래쪽은 싹 다 이제 10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용지 설정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설정사항 좀 보자고요. 우리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 되어 있죠. 그리고 정렬 방식은 이제 양쪽 정렬로 되어 있고, 그리고 줄 간격은 160%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되죠. 그러면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제 입력하기 시작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개라는 요 글자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해서 요만큼의 이제 내용을 싹 다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요런 이제 글씨 같은 것들 입력할 때 중간에 만약에 한자로 변환하는 그런 게 있으면 한자로 바로바로 변경시키면서 우리가 이제 입력해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 정각기호 집어넣는 게 있으면 정각기호도 바로바로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때 이 내용을 이제 입력할 때 우리가 이제 대문자, 소문자 그것만 이제 잘 구분하시고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만큼의 이제 내용을 입력하는 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입력해 놓은 걸 가지고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입력을 했으면 그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이제 단을 두 개로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제 입력을 했으면 우리가 이제 엔터 두 번 눌러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다단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다단 설정하는 세부 지상 좀 보자고요. 우리 다단 설정하는 세부 지상 보니까 다단을 설정해라. 그때 이제 모양은 두 개로 그렇게 이제 해주래요. 그리고 이제 적용 범위는 세 다단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구분선은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커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다단 설정하는 그 단축키가 우리 Alt키를 한번 눌렀다가 손 띄게 되면 모든 메뉴에 이제 단축키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W, U, E 순서대로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W 누르고 U 누르고 E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단의 개수는 이제 2개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2개 그거 이제 눌러줄 때 우리 단축키 보면 이제 W죠. 해서 Alt하고 W만 눌러주면 됩니다. 구분선에 대해서 언급된 게 없으니까 그냥 기본값으로 놔두면 되고, 그때 이제 단 간격도 뭐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기본 사항으로 놔두면 되겠죠. 그때 이제 적용 범위는 새 다단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 적용 범위가 문서 전체로 되어 있죠. 요 문서 전체 요거 이제 찍어주고 새 다단으로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 설정해서 2개 선택했고요. 적용 범위를 새 다단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제 다단 설정이 됐어요. 근데 다단 설정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구분선을 넣지 않다 보니까 이게 다단 설정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럼 이제 글씨 중에서 아무거나 막 눌러보세요. 아무거나 이렇게 쭉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다단 설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단 설정 다 했으니까 이곳에다가 우리가 표 위에 있던 그 제목부터 시작해서 표도 이제 입력해주고 캡션도 입력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문단들도 싹 다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 내용 이제 입력하는 거는 시간 관계상 입력해 놓은 걸 가지고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쯤 이렇게 이제 문서를 싹 다 이제 입력을 했어요. 입력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죠. 그리고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터넷 주소, 웹 주소를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하이퍼링크가 설정이 되는데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제 하이퍼링크를 지워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었어요. 요거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를 지워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서를 싹 다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서 입력이 다 끝났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를 보고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 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이제 확인하고, 그리고 정렬할 게 있으면 미리미리 정렬시켜 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우리 하이퍼링크 지우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싹 다 지워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제 오타도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서를 보고 들여쓰기 할 부분하고 우리 정렬 요거 좀 이제 확인 좀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서가 있을 때 이 윗부분에서는 지금 여기다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 밑에 거는 이제 우리가 따로 들여쓰게 할 부분이 없죠. 그리고 이곳에 이제 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제 다 하고 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스타일 개요 2번을 적용시켜라,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3번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스타일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는 따로 이제 들여쓰기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또 스타일 적용시켜라 그리고 그 밑에 가나 하고 써져 있죠. 여기도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을 시킬 거고, 그리고 3번 하고 써져 있는 것도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고, 그리고 가나다 여기도 이제 전부 다 스타일을 적용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참고문헌 밑에 이제 우리 문단들도 싹 다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문서에서는 우리가 따로 들여쓰게 할 부분은 없죠. 그리고 지금 요 인터넷 주소에 대해서 하이퍼링크 지우기 이렇게 이제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따가 하이퍼링크를 지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따로 이제 정렬하고자 하는 것들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정렬할 게 표밖에 없어요. 표밖에 해서 우리가 이 표 전체를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먼저 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 이런 제목들은 싹 다 이제 우리가 가운데 정렬해야죠. 그리고 평균이라는 이 제목도 싹 다 이제 가운데 정렬해주고, 그리고 구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다 뭐 연립주택이다 하고 쭉쭉쭉 써져 있는데 얘네들은 글자의 이제 길이가 서로 다 다르죠. 다르니까 우리가 이제 왼쪽 정렬을 시켜주면 될 거고, 그 뒤에 있는 이 수치 데이터가 들어가는 이 부분들은 싹 다 우리가 이제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캡션을 보니까 캡션도 지금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오른쪽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는 들여쓰게 할 부분은 없고요. 우리가 표에 대해서만 싹 다 이제 정렬을 수행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링크 지우기 요거 이제 하나 더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거 좀 해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정렬을 할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르고 M을 누르면 이제 양쪽 정렬이 될 거고 L을 누르면 이제 왼쪽 정렬이 될 거고요. C를 누르면 가운데 정렬, R을 누르면 이제 오른쪽 정렬이 되겠죠. 해서 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싹 다 이제 정렬을 시켜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표부터 이제 정렬 좀 시키자고요. 표 맨 앞에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여기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마우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화살표 모양이 나온다고요.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한번 땅 하고 눌러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시키면 이 표 자체가 이제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정렬하기 전에는 이 정렬 방식 도구 몸에서 봤을 때 얘가 지금 양쪽 정렬이 돼 있죠. 얘를 이제 가운데 정렬시킬 거예요. 그럼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C 요걸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서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해도 지금 이 표가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구 몸을 봤을 때 지금처럼 가운데 정렬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표 자체는 전부 다 이제 가운데 정렬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 안에 있는 내용들 좀 정렬 좀 시키자고요. 일단은 전체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서 전부 다 가운데 정렬을 먼저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구분에 들어있는 거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왼쪽 정렬 시킬 겁니다. 그때 이제 왼쪽 정렬 시킬 때 그때 컨트롤 시프트 L 그렇게 이제 눌러서 왼쪽 정렬을 시켜주면 되죠. 그리고 수치 데이터가 들어가는 이 부분들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컨트롤 시프트 R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정렬시킬 거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요 캡션도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오른쪽에 붙어 있었죠. 해서 얘도 이제 오른쪽 정렬해 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R을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른쪽 정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싹 다 이제 정렬이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 우리가 정렬할 건 따로 없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 주소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 곳에 우리가 하이퍼링크 지우기를 해야 되겠죠. 해서 이 인터넷 주소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하이퍼링크 지우기 요것만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하이퍼링크 지우기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하이퍼링크가 설정됐던 게 싹 다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들여쓰기 할 건 따로 없었으니까 끝났고 그리고 정렬할 거 다 해주고 우리 하이퍼링크 지우기도 싹 다 이제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밑에 이제 우리가 편집을 이제 시작하면 돼요. 편집을 할 때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테두리 배경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문제의 그림을 보고 맨 위쪽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이제 내려가면서 그림 집어넣는 게 있으면 그림도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차트를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차트도 전부 다 이제 만들면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빼먹지 않게 위쪽부터 순서대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모든 세부 지상을 싹 다 이제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머릿말이다, 꼬릿말이다, 쪽번호다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이제 한꺼번에 싹 다 이제 처리를 할게요. 자, 그럼 요거 이제 우리 편집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테두리 배경을 먼저 변경한다 그랬죠. 자, 그럼 요거부터 시작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서가 있을 때 쪽 테두리 집어넣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쪽 테두리 배경을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요 쪽이라는 메뉴에서 쪽 테두리 배경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쪽 테두리 배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쪽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선의 종류 및 굵기는 실선 0.12 모두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테두리에서 선의 종류를 먼저 찍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실선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굵기는 0.12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실선 0.12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선 모양 바로 적용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그때 이제 실선 0.12를 모두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모두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모두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모두 다 실선 0.12 그 선이 싹 다 이제 테두리로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위치하고 나왔죠. 위치는 쭉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 모두 다 이제 5mm로 해라. 이게 이제 기본값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쭉 기준으로 기본값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 싹 다 이제 5mm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따로 변경할 건 없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설정이요.
설정 버튼 쭉 눌렀더니 우리 쪽 테두리가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쪽 테두리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봤을 때 맨 위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순서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머릿말이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데 이 머릿말은 나중에 우리가 한꺼번에 이제 머릿말이다, 꼬릿말이다, 쪽번호다 그거 이제 한꺼번에 마지막에 이제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글상자를 만들고 거기다 이제 글씨 먼저 이제 우리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줘야죠. 그때 우리 이 글상자 안에다가 글씨를 싹 다 입력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우리가 누름틀도 이제 만들어서 요 발표 일자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이제 그림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글상자 만들고 제목 변경해주고요, 누름틀 만들고 그림도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글상자를 만들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N-B죠. 컨트롤 NB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이제 글상자 만드는 그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제 십자가로 나오면 우리가 바로 컨트롤하고 Z를 눌러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상자에서 우리가 객체 속성 그 대화 상자를 호출할 때 컨트롤 NK를 눌러주면 되고, 글상자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하고자 했을 때는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상자에서 빠져나갈 때 우리가 시프트하고 ESC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누름틀을 만들어라 그 문제도 있었죠. 누름틀을 만들 때는 우리가 컨트롤하고 KE 요 단축키를 이제 눌러주면 되고, 그림을 이제 집어넣을 때는 컨트롤하고 NI 요 단축키를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서가 있을 때 우리가 글상자를 요 맨 앞에다가 이제 만들어 줄 거죠. 그때 이제 글상자를 만드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 NB요. 컨트롤 NB를 누르고 바로 컨트롤 Z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상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다 일단은 우리가 글씨 먼저 입력을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부동산 한 칸 띄고 경매시장 한 칸 띄고 입찰 한 칸 띄고 과열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른 다음에 발표 일자라고 쓰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한 칸 띄워놓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엔터요. 그리고 이제 작성자라고 쓰고 우리 콜론 찍어주고 한 칸 띄고 우리가 김나연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글상자 안에 들어가는 글씨들은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할 거 다 했으면 우리가 이제 글상자의 크기다, 위치다, 바깥 여백이다, 선 속성이다, 색 채우기다 해서 싹 다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개체 속성 대화 상자에서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개체 속성 대화 상자에 들어갈 때 컨트롤하고 NK 그 단축키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컨트롤 NK요. 컨트롤 NK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크기부터 이제 변경을 시키자고요. 크기는 이제 너비 168이다, 높이는 23이다, 크기 고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자마자 이제 탭을 누르게 되면 너비를 이제 우리가 값으로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죠. 그럼 여기다 이제 168이라고 쓰고 탭 두 번 눌러서 높이로 이동한 다음에 23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크기 고정 시킬 거니까 우리가 크기 고정 Alt하고 S를 눌러서 버리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너비 높이 변경시키고 크기 고정까지 전부 다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요. 위치는 이제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로 해라. 지금 현재 자리 차지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가로는 종이의 가운데 0mm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가로는 종이의 이제 왼쪽으로 돼 있으니까 이 왼쪽을 가운데로 변경해 주면 되죠. 그리고 세로는 종이 위에 20이래요. 그때 이제 세로는 종이 위 2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이요. 바깥 여백은 우리가 설정을 할 때 여백 및 캡션이라는 이 탭에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백 및 캡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지금처럼 바깥 여백을 이곳에서 이제 설정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아래쪽만 이제 5mm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아래쪽으로 우리가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5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선이요. 선에 대한 그 속성이요. 거기는 이제 검정색 우리 이중시선 1mm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가 선이라는 탭이 또 따로 있죠. 해서 선이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검정색 000 요거 맞죠? 맞으면 바로 이제 선 종류 바꿔주면 되겠네요. 선 종류에서 우리가 이중실선이라고 돼 있는 거 이중실선 요거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해서 이중실선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굵기가 이제 1mm다 하고 그렇게 이제 기본값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중실선 1mm 맞죠?
맞으면 이제 우리 선 속성이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 채우기요. 색 채우기는 우리 채우기란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채우기란 탭으로 우리가 이동을 한 다음에 그때 남색 80% 밝게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면색 요거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면색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남색이요. 남색 80% 밝게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51에 51에 153 얘가 맞죠? 해서 요 색깔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글상자에 대해서 변경할 거 싹 다 이제 변경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해서 설정이요. 설정 버튼 눌렀더니 글상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글상자 끝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했을 때 요 글상자 요거 이제 하나만 끝난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제목이요. 그리고 요 제목들은 이제 제목 1이다, 제목 2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자, 요 제목 좀 이제 변경 좀 시키자고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을 때 우리 부동산 경매시장 입찰 과열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Shift하고 홈을 땅 하고 눌러서 이렇게 이제 한 줄을 싹 다 이제 블럭으로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목 1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15포인트 궁서체 장평이다, 작원이다, 진하기다, 검은군청이다 요러고 이제 바꾸래요. 그러면 요것들은 싹 다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에서 변경을 시켜주면 되고 가운데 정렬을 해라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Ctrl Shift C 그 단축키를 눌러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 1에 대해서 블럭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Alt L을 눌러서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궁서체라고 직접 입력해주고 엔터요. 그때 이제 글자 크기는 15포인트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Z를 눌러서 15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장평하고 자가는 지금 이곳에 있죠. 그때 이제 장평으로 가는 그 단축키가 우리 W죠. W고 자간으로 가는 그 단축키가 우리 P요. 해서 Alt W 눌러주고 110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Alt하고 Alt P를 눌러서 자간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1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Alt B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검은군청 요 색깔로 우리가 글자색을 변경을 시키래요. 그럼 우리가 글자색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검은군청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27에 23에 96 얘가 맞죠? 해서 요 색깔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꼴을 궁서체에 15포인트 장평하고 자가는 110에 10이요. 그리고 이제 진하게 해줬고 글자색도 이제 싹 다 이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설정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제목 1에 대해서 싹 다 이제 변경이 됐고 이 내용을 우리는 이제 가운데 정렬까지 시켜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가운데 정렬할 때 Ctrl Shift C 요 단축키를 땅 하고 눌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제목 2번에 해당하는 것들을 블럭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땅 하고 눌러주면 발표 일자 뒤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지금처럼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이 이렇게 이제 걸쳐지면서 블럭이 설정이 돼요. 그때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왼쪽 여백을 340으로 이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왼쪽 여백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문단 모양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단 모양에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Alt하고 T요. 해서 Alt하고 T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단 모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왼쪽 여백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Alt키를 눌러보면 우리 왼쪽 여백으로 이동하는 그 단축키가 F요. F. 해서 Alt하고 F를 눌러주고 34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 여백이 이렇게 이제 340으로 변경이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왼쪽 여백이 싹 다 이제 설정이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제목에 대해서 싹 다 이제 설정할 거 다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제목 1이다, 제목 2다 해서 요거 이제 끝내줬고요. 그리고 발표일자 뒤에 보니까 요 날짜를 이제 입력할 때 누름 틀을 이용하라 그랬죠. 그럼 요 누름 틀도 우리가 집어넣고 요 앞에 이제 그림까지 같이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발표일자 요 뒤에다가 커서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우리가 이제 누름 틀을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Ctrl K2죠.
해서 컨트롤하고 K2를 땅땅 눌러주면 지금처럼 필드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고요. 이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누름틀이라고 있고 입력할 내용에 안내문을 써라 그렇게 나오죠. 그때 이제 입력할 그 내용의 안내문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거랑 지금 우리가 입력할 거랑 똑같죠? 똑같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넣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이제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커서가 들어가면서 빨간색 가로가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입력 데이터 요 날짜만 이제 쭉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2022점 한 칸 띄고 07점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25점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누름틀에다가 입력 데이터 다 입력했으니까 우리가 누름틀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 한 번만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름틀은 이제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그림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그림을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NI요. 해서 컨트롤하고 NI를 땅땅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림 넣기 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림의 경로를 보니까 우리 C 드라이브에 WP의 풍경이라는 BMP 파일이 있대요. 이 파일을 문서에 포함시켜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C 드라이브에 WP라고 나왔지만 우리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WP라는 폴더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C 드라이브에 찾아가서 길벗 워드 실기 이곳을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개의 폴더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그림을 가지고 올 거니까 그림이라는 이 폴더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서 풍경.bmp 파일을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니까 지금 풍경.bmp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이 파일을 이제 땅 하고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문서에 포함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지금처럼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열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열기요. 열기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요 사람 이름 뒤에 이렇게 이제 그림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크기하고 위치를 이제 변경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림 위에서 마우스 올려놓고요.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개체 속성 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뜨면 그때 이제 크기는 너비는 18이다 높이는 10이다 그렇게 나왔죠. 자 너비 높이 여기서 이제 변경하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떴을 때 우리가 탭을 한번 누르게 되면 탭 키를 누르게 되면 너비를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이동이 되죠. 그럼 여기다 18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탭 두 번 눌러서 높이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1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크기는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요. 위치는 본문과의 배치는 글 앞으로 해라. 글 앞으로가 요 세 번째 요 아이콘이죠. 그래서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는 종이 왼쪽에 23, 세로는 종이 위에 23이래요. 그러면 그때 가로 세로 전부 다 이제 문단으로 돼 있으니까 싹 다 이제 변경시켜 줘야 되겠죠. 해서 가로는 종이에 왼쪽에 23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세로는 종이의 위에 23이요. 종이 위에 이제 23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 앞으로 이제 설정해주고 가로 세로 싹 다 이제 변경을 시켜줬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설정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문제 그림처럼 요 위치에 그림이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그림까지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1번 개요하고 여기다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키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키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싹 다 이제 싹 다 이제 만들어서 적용을 시키자고요. 그러면 스타일 적용시킬 게 지금 이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 바로 위에 이 제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스타일 표 제목을 이제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다 하고 라 하고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스타일 개요 2번을 적용시킬 거고 그 밑에 있는 거 3번 점 하고 써져 있죠. 얘는 이제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이제 가, 나, 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얘네들도 개요 2번 스타일을 싹 다 이제 적용시킬 거예요. 그리고 차트 아래쪽에 보면 2번 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는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고 그 밑에 이제 가, 나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개요 2번 그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예요. 그리고
참고 문헌 바로 밑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스타일 참고 문헌이라는 그 스타일을 만들어서 이제 적용을 시켜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타일 적용시키기 되게 많죠. 자, 요거 이제 한꺼번에 끝내자고요. 자, 우리 스타일 적용시키는 그 문제 세부지상을 보니까 두 개소는 이제 수정해서 사용을 하고 두 개소는 이제 등록을 해서 써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개요 1, 2번 이 스타일은 수정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 제목이다, 참고 문헌이다 해서 요 두 개 스타일은 우리가 이제 등록해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스타일 적용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일단은 요 개요라는 요 두 글자 먼저 우리가 개요 1번으로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킬 거니까 요 앞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제 스타일에 들어갈 때 키보드에서 F6번을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 이제 F6번을 땅 하고 누르면 스타일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추가시킬 때 요 더하기를 눌러주면 되고 우리가 스타일을 이제 편집할 때 요 바로 옆에 있는 연필 그림 모양을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단축키 좀 보자고요. 그때 이제 단축키를 보니까 추가시키는 게 A고요. 편집하는 게 E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제 개요 1번 요 스타일을 수정해서 쓸 거니까 일단 개요 1번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스타일 편집할 때 Alt하고 E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E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 편집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왼쪽 여백은 이제 0으로 설정해라. 그리고 12포인트 휴먼 몽조 진하게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문단 모양이랑 글자 모양에서 변경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때 문단 모양에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Alt하고 T죠. 그리고 글자 모양 들어갈 때 Alt L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Alt T 이렇게 이제 눌러서 우리가 문단 모양으로 들어간 다음에 왼쪽 여백을 0으로 설정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왼쪽 여백으로 이동하는 그 단축키가 Alt하고 F요. 해서 Alt F0 이렇게 이제 써주면 지금처럼 왼쪽 여백이 0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왼쪽 여백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바꾸자고요. 글자 모양을 변경시킬 때 그때 이제 단축키가 Alt하고 L이죠. 그래서 Alt L이요. Alt L을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이제 12포인트 휴먼 명조 진하게 그거 이제 지정해 주면 되죠. 일단 글꼴 먼저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여기다가 이제 휴먼 명조 하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크기 바꿀 거니까 Alt하고 Z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Z 12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휴먼 명조 그리고 크기는 12포인트 그리고 진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경을 다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글자 모양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단 모양이랑 글자 모양을 싹 다 이제 변경을 시켰으니까 요걸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그래서 또 설정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1번 개요하고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표 바로 위에 있는 이 제목이요. 요 제목에도 우리가 이제 표 제목 요거 이제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표 제목 맨 앞에 숫자 앞에다가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또 스타일을 이제 만들어 줄 거니까 F6번이요. F6번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스타일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지금 만들게 우리 표 제목 요거를 이제 등록해서 쓰래요. 그러면 표 제목이라는 요 스타일을 우리가 이제 추가시켜야죠. 그때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추가시킬 때 Alt하고 A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Alt하고 A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 추가하기 하고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스타일의 이름은 표 제목으로 하고 그때 이제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으로 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의 기본값이죠. 그러면 기본값으로 그냥 놔두면 되고 우리가 이제 스타일의 이름만 입력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스타일의 이름은 이제 표 제목이다 해서 표 제목이라고 쓰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제목하고 이곳에 추가가 됐죠. 그러면 요 표 제목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편집하기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요 이제 스타일을 편집할 거니까 Alt하고 E요. Alt하고 E를 땅 하고 눌러주면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 표 제목이라는 거는 가운데 정렬을 해라. 요 가운데 정렬할 때 우리가 문단 모양에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포인트 굴림체 장평 자간 진하게 이렇게 이제 변경하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에서 변경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단 모양부터 들어가자고요.
문단 모양 들어갈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Alt하고 T요. Alt T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단 모양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가운데 정의를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하고 C, 센터의 약자 C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C를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이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엔터요. 그럼 이제 문단 모양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바꾸자고요. 글자 모양 바꿀 때 그때 단축키가 Alt하고 L이죠. 해서 Alt L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글꼴 먼저 입력해 줘야 되겠죠. 글꼴은 이제 굴림체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굴림체라고 쓰고 엔터.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하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Z를 눌러서 1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장평은 105라 그랬으니까 그때 이제 장평이 Alt하고 W죠. 해서 Alt W 105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자간은 5%래요. 그럼 이제 자간이 P니까 Alt P 5하고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굴림체에 12포인트, 장평은 105다, 자간은 이제 5%다, 그 다음에 진하게 이렇게 해서 싹 다 이제 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글자 모양 끝이요. 그럼 이제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을 싹 다 이제 변경을 했으니까 우리가 요걸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 그래서 또 설정 눌러주면 되죠. 해서 설정이요. 설정 버튼을 땅땅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제목에 대해서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이 제목에다가도 우리가 이제 개요 1번 스타일을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개요 1번이라는 이 스타일은 우리가 이미 수정이 다 끝난 거죠. 그러면 이곳에다가 우리가 커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깜빡깜빡 거리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스타일 만들어 놓은 걸 적용시킬 때는 우리가 이곳에서 도구 모음에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도구 모음 이것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개요 1번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해서 개요 1번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2번 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요 2번 밑에 있는 요 문단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나다라 이렇게 이제 4개의 문단에다가 우리가 가나다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바로 밑에 줄 맨 처음으로 이제 이동이 되죠. 그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르고요. 가나다라 4개를 이제 만들 거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땅땅땅땅 해서 4번 눌러주면 4개 문단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개요 2번 요거 이제 우리가 수정해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F6번 단축키를 F6번 땅 하고 눌러주면 스타일하고 이렇게 뜨죠. 그럼 그때 이제 개요 2번을 이제 우리는 수정해서 쓸 거니까 개요 2번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편집하기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우리가 스타일을 이제 편집할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Alt하고 2요. 해서 Alt 2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개요 2번 요 스타일은 왼쪽 여백을 15포인트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문단 모양에서 변경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문단 모양 들어갈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Alt하고 T죠. 해서 우리가 Alt하고 T를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문단 모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 왼쪽으로 이동하는 게 우리 Alt하고 F죠. 해서 우리가 Alt F15 이렇게 이제 눌러서 왼쪽 여백을 15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면 엔터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단 모양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그래서 또 설정 눌러주면 되죠. 해서 설정이요. 설정 버튼을 땅땅 눌렀더니 지금처럼 2번 밑으로 가나다라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개요 2번 스타일이 싹 다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향후 전망 여기다가는 우리가 개요 1번 스타일을 적용을 시킬 거예요. 근데 개요 1번은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해서 우리가 이 도구 모음에서 변경을 시킬 겁니다. 해서 도구 모음 여기서 이제 바탕글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 개요 1번에서 클릭해주면 되죠. 해서 개요 1번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3번 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문단이요. 그 아래쪽 문단으로 이제 내려갈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번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바로 밑에 문단 처음으로 이제 이동이 되죠. 요 3번 밑으로 가나다 이렇게 이제 3개에 대해서 우리가 개요 2번 스타일을 적용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꾹 누르고 가나다 그 세 개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 키를 땅땅땅 세 번 눌러 주면 되죠. 그럼 이렇게 이제 세 개 문단에 대해서 싹 다 이제 블럭이 설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개요 2번 스타일은 아까 좀 전에 수정을 다 해놨으니까 우리가 도구 몸에서 우리가 이제 개요 2번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개요 2번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나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참고 문헌, 그 밑에 있는 요 문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 문헌이라는 그 스타일을 또 적용시킬 거니까 일단은 싹 다 요만큼 이제 블럭을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참고 문헌이라는 이 스타일은 이제 추가를 시켜서 우리가 편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F6번이요. F6번을 누르면 스타일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여기다 이제 참고 문헌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추가를 먼저 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Alt하고 A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 A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스타일 추가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스타일의 이름은 참고 문헌이다.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의 기본값이죠. 그러면 문단이 선택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스타일의 이름만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참고 문헌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리고 나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참고 문헌하고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추가가 됐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또 편집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참고 문헌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Alt하고 2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Alt 2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내어쓰기 20포인트 그리고 줄간격은 120% 요거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내어쓰기랑 줄간격 요거를 이제 변경할 때는 우리가 문단 모양에서 싹 다 이제 변경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단 모양에 들어가야 되니까 Alt하고 T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Alt하고 T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문단 모양하고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내어쓰기를 할 거니까 내어쓰기 할 때 우리가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되죠. 그럼 이제 Alt하고 B를 누르게 되면 내어쓰기 얘가 이제 선택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탭을 누르게 되면 숫자 값을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20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줄간격이요. 줄간격이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 보니까 기본값 160%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120%로 바꾸래요. 그때 이제 줄간격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단축키가 K죠. K. 해서 Alt하고 K를 땅 하고 눌러주고 120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 문단 모양에서 내어쓰기 20포인트 그리고 줄간격은 120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어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설정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설정이요. 그래서 또 설정 눌러주면 되죠. 해서 설정이요. 설정 버튼 눌렀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 문서에 있는 모든 스타일을 싹 다 이제 적용을 다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스타일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우리 스타일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밑에 문단에 대해서 첫 번째 글자에 대해서 우리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 좀 하자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쯤 이렇게 이제 문서가 있을 때 우리 지라는 글자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지라는 글자 그 앞에서 커서를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게 갖다 놓고요. 우리가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때는 서식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되겠죠. 서식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곳에 문단 첫 글자 장식하는 그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단 첫 글자 장식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모양은 이제 두 줄로 해라. 글꼴을 이제 도둠체로 하고 면색은 이제 보라색으로 하래요. 그리고 본문과의 간격은 5mm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양에서 두 줄 요거 이제 찍어주고 글꼴은 이제 도둠체라고 나왔으니까 도둠체에서 이제 클릭이요. 그리고 이제 면색이요. 면색은 이제 보라색으로 하라 그랬는데 보라색에 이제 갖다 대보고 그때 이제 RGB 값을 보니까 157에 92에 187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요 보라색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빨리 오피스라는 요 테마로 딱 바꿔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보라 요거 이제 찍어보면 128에 0에 128하고 떴죠. 그러면 요거 이제 맞으니까 요 색깔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과의 간격은 5mm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변경해 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줄
도둠체, 그리고 면색은 이제 보라, 그리고 본문과의 간격은 5mm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변경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글자에 대해서 글자 색을 우리 노랑으로 바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라는 글자, 요 한 글자만 우리가 범위 지정해 줘야 되겠죠. 해서 요 앞에 지라는 글자 앞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그때 이제 뒤쪽으로 살짝 우리가 움직여 주면 요 글자 한 글자에 대해서 블럭이 설정이 돼요. 이렇게 이제 블럭 설정을 해주고 글자 색을 바꿀 거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도구 몸을 이용하는 게 빠르겠죠. 해서 이 도구 몸에 땅 하고 내 들어가서 우리가 노랑이라는 거 요거 찍어보고 255, 255, 0 요 색깔이 맞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을 한번 클릭해보면 이렇게 이제 글자 색이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문단 첫 글자 장식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지금 G라는 글자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난 거고요. 그 아래쪽에 보니까 다단 설정해라. 다단 설정 아까 해줬죠. 그리고 스타일 적용시켜라. 스타일도 아까 적용시켜줬죠. 근데 요 수도권 낙찰가율 추일하고 요 제목 뒤에 보니까 로마 소문자 1, 1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요 선을 이제 쭉쭉쭉 따라서 내려가 보면 지금처럼 이곳에 이제 각주를 집어넣어라. 그렇게 나왔어요. 해서 로마 소문자로 해서 1번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주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내용 중에 법원 경매 정보라는 요 6글자, 이 6글자에 대해서 하이퍼링크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각주하고 하이퍼링크 좀 하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각주를 집어넣을 때 쓰는 그 단축키가 Ctrl NN이고요.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는 그 단축키가 Ctrl KH요. 그럼 이제 우리가 쭉쭉쭉 밑으로 내려가서 이 제목 맨 뒤에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각주를 집어넣을 거니까 컨트롤하고 NN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컨트롤하고 NN을 딱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맨 밑으로 이제 이동이 되면서 이곳에다가 이제 각주를 이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죠.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내용만 쭉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자료라고 쓰고 콜론 찍어주고요. 한 칸 띄고 법원 경매 정보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각주의 내용을 쓸 거 다 썼으면 Shift 키를 꾹 누른 상태로 우리가 홈, Shift하고 홈을 땅 하고 눌러주면 내가 쓴 글씨들이 싹 다 이제 블럭으로 설정이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각주에 대한 그 세부 지상을 보면 글자 모양을 궁서체 9포인트로 바꾸래요. 그리고 번호 모양은 로마 소문자로 바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부터 바꾸자고요. 글자 모양 바꿀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Alt하고 L이요. Alt L을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궁서체라고 직접 써주면 되겠죠. 해서 궁서체라고 쓰고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는 이제 9포인트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는데 기존 크기가 지금 9포인트로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만 한 번 더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때 이제 번호 모양을 로마 소문자로 바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주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 우리 도구 몸을 보게 되면 번호 모양이라고 있습니다. 요 번호 모양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로마 소문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로마 소문자를 찍었더니 로마 소문자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각주는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링크라는 걸 우리가 설정을 할 건데 하이퍼링크는 요 6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이 설정된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우리 방향키 바로 위에 보면 엔드 버튼이 있습니다. 그 엔드 버튼을 이제 한번 땅 하고 눌러주면 커서가 맨 뒤로 이제 이동이 돼서 맨 뒤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같이 누르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왼쪽으로 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땅 하고 눌러주면 요 6글자만 이렇게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하이퍼링크에 들어갈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 KH요. 컨트롤 KH를 누르게 되면 하이퍼링크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하이퍼링크 우리 세부 지상을 보게 되면 법원 경매 정보 여기다가 이제 하이퍼링크를 설정해라. 그때 이제 연결 대상은 웹 주소다. 그렇게 써져 있고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가 쭉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연결 대상을 우리가 웹 주소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여기다 이제 웹 주소 문제상에 지정된 거를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http 콜론 찍어주고요. 슬래시 찍어주고 여기다 이제 www.courtaution 하고 이렇게 써주고 점 찍어주고 이제 go.kr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 주소 쓸 때 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오타가 안 나게 조심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우리 하이퍼링크가 전부 다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하이퍼링크는 지금 각주 안에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아직까지 각주 안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주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빠져나갈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축키가 Shift하고 ESC요. 해서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각주를 넣던 각주를 입력하던 그 위치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주하고 하이퍼링크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난 거죠. 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표에 대해서 세부 지상도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고 블록 계산식도 해주고 캡션에 대해서도 이제 전부 다 이제 세부 지상을 싹 다 이제 처리를 하자고요. 자, 그럼 일단 표 먼저요. 그때 이제 우리가 표를 이제 편집을 할 때 그때 쓰는 단축키요. 우리가 이제 표 셀 속성에 이제 들어갈 때는 Ctrl NK를 눌러주면 되고 그리고 글자 모양을 바꿀 때는 Alt L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표에서 빠져나갈 때는 Shift하고 ESC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표에서 셀 단위로 이제 블럭을 지정할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F5번이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블럭으로 싹 다 이제 지정한 다음에 내가 테두리를 변경하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L만 눌러주면 되고요. 배경을 변경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C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셀들을 한 칸으로 이제 합치고자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M을 이제 눌러서 셀을 합쳐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표 안에서 블럭 계산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를 꾹 누르고 썸의 약자 S, 에버리지 약자 A, 프로덕트의 약자 P 이런 것들을 이제 눌러서 합계다, 평균이다, 곱이다 해서 이런 것들을 싹 다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표에 대한 그 세부 지상을 봤을 때 크기는 너비는 이제 78에서 80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다단 설정을 해주고 표를 만들게 되면 그 너비가 78에서 80 그 사이의 크기로 표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의 전체 크기를 우리가 따로 변경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33에서 34로 설정해라 라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연립주택 얘가 이제 두 줄로 돼 있죠. 단독주택 얘도 이제 두 줄로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좀 이따 이제 열 너비 좀 조절 좀 하고 그거 이제 맞춰줄게요. 좀 이따가 하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요. 위치는 이제 글자처럼 취급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표를 처음에 만들어줄 때 우리가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우리가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우리가 변경할 건 없죠. 그리고 모든 셀의 이제 안 여백은 왼쪽하고 오른쪽 2mm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자, 그럼 이제 요거 변경 좀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표 안에서 지금처럼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때 컨트롤하고 NK를 땅땅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셀 속성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왼쪽 오른쪽 2mm로 그렇게 이제 변경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안 여백을 우리가 설정을 할 때는 표라는 이 탭에서 해주면 됩니다. 해서 표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이곳에서 변경시킬 수 있죠. 그때 이제 왼쪽 오른쪽만 이제 2mm로 그렇게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왼쪽하고 오른쪽을 2mm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안 여백이 싹 다 이제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전체 행에 대해서 셀 높이 갖게 해라 라고 했는데 요것도 우리가 일단은 요것들 한 줄로 일단 만들어주고 우리가 하자고요. 그럼 이제 열 너비 좀 조절 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구분에 들어있는 이 칸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좀 더 크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옆으로 이동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한 줄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랬더니 2022년 1월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또 두 줄로 됐어요. 그러면 옆으로 또 한 칸 이동시키고 또 한 칸 더 이동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동시켜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너비를 싹 다 이제 조절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높이 요거 이제 설정 좀 하자고요. 높이를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전체 범위를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키보드에서 이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높이를 조절해 주면 그 높이가 33에서 34 그 사이의 값으로 이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행에 대해서 셀 높이 같게 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셀 높이 같게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싹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테두리 좀 이제 변경 좀 시키자고요. 그때 이제 표 안쪽은 실선 0.12다. 그렇게 나오는데 실선 0.12가 기본값이죠. 해서 표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우리 실선 0.12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표 바깥에 위쪽과 아래쪽은 이제 실선 0.5mm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위쪽과 아래쪽이 지금 이곳과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키보드에서 이제 L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L을 누르게 되면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실선은 이미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이제 굵기만 이제 0.5로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0.5mm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선 모양 바로 적용이라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가 해제가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위쪽과 아래쪽만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위쪽에서 클릭, 아래쪽에서 클릭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딱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이렇게 했더니 위쪽과 아래쪽이 굵은 실선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표 바깥에 왼쪽과 오른쪽은 선 없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이곳과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서 L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선의 종류는 없음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우리가 이제 왼쪽 오른쪽을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왼쪽 오른쪽 찍어서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선 모양이 이렇게 이제 선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행 아래쪽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행 위쪽은 그랬어요. 평균행 위쪽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 두 군데는 이중 실선 0.4mm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만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요만큼 범위를 지정했을 때 그때 위쪽이 이쪽이고 아래쪽이 이쪽이에요. 해서 위쪽과 아래쪽을 이중실선 0.4 요걸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이제 L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테두리 배경이라고 뜨고요. 그때 이제 이중실선으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중실선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그때 이제 굵기는 지금 0.5로 돼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0.4로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위쪽과 아래쪽을 변경시키면 되니까 우리가 위쪽과 아래쪽을 이렇게 이제 땅 찍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선 모양이 이중실선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테두리 끝이요. 그 다음 지상 보니까 이제 제목행 그랬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제목행이 요 제목들이 써져 있는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해서 우리 제목들이 써져 있는 곳을 싹 다 블록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셀 배경색을 파랑으로 바꾸래요. 그리고 이제 글자 모양 바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셀 배경색을 바꿀 때는 우리가 블럭 지정해주고 C를 눌러주면 되죠. C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색을 집어넣을 거니까 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때 이제 면색은 파랑으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파랑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0.0.255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거 이제 파랑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설정 눌렀더니 셀 배경색이 싹 다 이제 파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도 이제 바꿔야 되니까 그때 글자 모양에 들어가는 그 단축키가 우리 Alt하고 L이요. Alt L을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하고 떴죠. 우리가 굴림체라고 써주고 엔터요.
그 다음에 우리 진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를 눌러서 진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노랑으로 하래요. 해서 글자 3개 찍어서 우리가 노랑 255, 255, 0. 요 색깔이 맞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굴림체에 진하게 노랑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줬어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싹 다 글자 모양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제목행은 끝났고요. 그 다음 거 보니까 이제 평균행이요. 평균행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 평균행은 셀 배경색을 이제 남색 80% 밝기로 설정하고 글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바꿔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평균이 들어있는 행들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을 해주고 우리가 셀 배경색을 바꿀 거니까 우리가 키보드에서 C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C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우리 셀 배경색은 남색 80% 밝게 요걸로 이제 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색을 찍어주고 면색에 들어간 다음에 남색 중에서 우리 80% 밝게요. 요게 이제 남색 80% 밝게인데 그때 51에 51에 153 요 색깔이 맞죠? 해서 요 색깔이 이제 클릭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면색을 다 바꿨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그랬더니 이제 셀 배경색이 변경이 됐고 글자 모양도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글자 모양 바꿔줄 때 우리가 쓰는 단축키가 Alt하고 L이요. Alt L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하고 뜨고요. 여기서 이제 굴림체 진하게 그것만 이제 설정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굴림체라고 써주고 엔터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굴림체 진하게 이렇게 설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글자 모양이 싹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정렬 방식은 가운데 정렬이다. 그렇게 나왔죠. 여기서 이제 가운데 정렬이라는 거는 이 표 자체를 가운데 정렬해라. 그 얘기요. 우리는 아까 이제 편집을 시작하기 전에 정렬할 거 미리 싹 다 이제 정렬해 놨기 때문에 표도 전부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을 다 시켜 놓은 그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따로 이제 가운데 정렬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 표에 대한 모든 지상이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평균 이곳에다가 우리가 블록 계산식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블록 계산식 문제를 보니까 표의 평균행에다가 우리 블록 계산식을 이용해서 블록의 평균을 산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요만큼 이제 우리가 블록으로 싹 다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 상태에서 블록 평균을 이제 계산할 거니까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A 에버리지 약자 A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컨트롤 시프트 A를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싹 다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블록 계산식 끝났고요. 그 다음에 캡션이요. 캡션은 표 아래에다가 이제 삽입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해라. 이미 다 한 거죠. 이미 아래쪽에 있고 얘를 이제 오른쪽 정렬 아까 시켜줬습니다. 그럼 이제 블록 계산식 캡션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의 그림을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캡션까지 전부 다 이제 처리를 다 해줬고 우리 표 아래쪽에 보니까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자, 요 차트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차트 그림 봤을 때 이 차트에는 우리 아파트다, 연립주택이다, 단독주택이다, 우리 토지다 해서 요 4개의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가 있고요. 그때 이제 2022년 1월 그리고 2022년 3월, 2022년 6월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요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차트를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표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때 이 표를 봤을 때 우리 구분이라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토지 이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차트에 넣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2022년 1월, 2022년 3월, 2022년 6월 요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요만큼 이제 우리가 블록으로 싹 다 이제 설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때 이제 차트의 모양을 보니까 세로막대형 중에서 누적 세로막대형으로 차트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면 요만큼 이제 블럭을 설정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라고 있죠. 이곳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세로막대형 중에서 누적 세로막대형이라는 거 지금 여기 두 번째 요 아이콘이죠. 요 누적 세로막대형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차트 데이터 편집하고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그냥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차트에 대해서 이제 차트의 크기다, 위치다, 바깥 여백이다 해서 요거 좀 이제 변경 좀 시키자고요. 그러면 차트가 지금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있는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개체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체 속성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차트의 크기는 너비는 80이다, 높이는 60보다 크기 고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체 속성 이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을 때 탭 키를 한번 누르면 이제 너비를 쓸 수 있게 이동이 되죠. 그럼 여기다 이제 80이라고 쓰고 탭 눌러서 높이로 이동한 다음에 65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크기 고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S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너비, 높이, 크기 고정 전부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요. 위치는 이제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라는 걸로 하래요. 자리 차지가 요 두 번째 아이콘이죠. 요 두 번째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가로는 단의 가운데 0mm래요. 단의 왼쪽에 0mm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요것만 이제 가운데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세로는 문단 위에 0mm다. 문단 위에 0mm 그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이요. 바깥 여백은 우리가 이제 여백 및 캡션 요 탭에서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죠. 해서 여백 캡션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바깥 여백을 이 위에서 바꿔주면 되는데 그때 위쪽과 아래쪽 위쪽은 4mm 아래쪽은 8mm 이렇게 이제 하래요. 그럼 이제 위쪽하고 아래쪽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위쪽은 이제 4mm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은 8mm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차트의 크기다, 위치다, 바깥 여백이다 해서 싹 다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설정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차트의 크기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지상을 보니까 제목이다, 항목축이다, 갑축이다, 범례다 해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글꼴을 이제 설정하는데 진하게 10포인트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차트의 제목이다 해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차트의 제목도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성한 이 차트를 봤을 때 범례가 지금 오른쪽에 들어있지만 우리 문제 그림 보면 이 범례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차트의 제목은 수도권 낙찰가율 추이하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때 중간중간에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띄어쓰기를 해서 똑같이 이제 제목을 입력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범례도 지금 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차트의 제목부터 바꾸자고요. 내가 차트의 제목을 변경할 거니까 차트의 제목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제목 편집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제목 편집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차트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그럼 차트의 제목을 우리가 이곳에다가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차트의 제목을 수도권 한 칸 띄고 낙찰가율 한 칸 띄고 추이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때 이제 진하게 10포인트로 해라 라고 쓰니까 우리가 진하게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때 크기는 이제 10포인트다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제목 쓰고 진하게 10포인트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차트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갑축이요. 갑축 요것도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갑축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글자 모양 편집으로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해서 글자 모양 편집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차트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이제 크기는 10포인트로 이미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진하게만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진하게 10포인트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이요. 설정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항목축이요. 항목축도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글자 모양 편집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차트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떴죠. 뜨면 우리가 진하게 10포인트 만들어주면 돼요. 10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진하게만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여기서 이제 설정이요. 설정해서 이제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범례도 바꾸자고요. 범례를 바꿀 거니까 범례를 먼저 선택해주고 범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글자 모양 편집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차트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크기는 지금 이미 10포인트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진하게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진하게 요거 이제 한번 선택해 주고 진하게 10포인트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정이요. 설정에서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때 이 범례는 위치도 이제 바꿔줘야 돼요. 해서 범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있는 범례 속성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해서 범례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화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이제 범례 위치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범례 위치는 아래쪽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래쪽을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개체 속성 이 창은 X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돼요. 해서 X버튼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차트의 범례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차트의 제목이다, 항목축이다, 값축이다, 범례다 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싹 다 이제 변경을 다 해준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 보니까 표의 아랫단락에 배치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성한 이 차트를 먼저 한번 클릭을 해주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X요. 컨트롤 X를 누르게 되면 잘라내기가 되죠. 그때 이제 우리 이 표 아래쪽에 여기 엔터 친 자리가 있어요. 그 엔터 친 자리 그곳에다가 커서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고 V, 컨트롤 V만 눌러주면 지금처럼 표 아랫단락에 이렇게 이제 차트가 배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다 수정해줬죠. 그럼 이제 차트 수정이 끝났으면 이런 제목은 맞는지 그리고 그때 이제 세로축은 0, 100, 200, 300으로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 문제 그림에 똑같은지 그리고 범례도 똑같은지 항목축도 이제 똑같은지 전부 다 이제 비교해 주고 그리고 이 그림도 다 똑같이 작성이 돼 있는지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거를 한 번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차트까지 이제 싹 다 끝났고 그 아래쪽이요. 그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요거 이제 스타일 아까 다 적용시켜줬죠. 여기도 우리가 스타일 아까 싹 다 이제 적용을 시켜줬고 그 밑에 있는 거 각주하고 하이퍼링크도 다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단 좀 보자고요. 다하고 라고 얘네들 싹 다 이제 스타일 적용시켜줬죠. 요것도 이제 스타일 싹 다 이제 적용시켜줬고 그 아래쪽에 있는 거 우리 가나다 요것도 이제 우리가 스타일 싹 다 이제 적용시켜줬고 이곳에 우리 하이퍼링크 지우기 이것도 아까 해줬죠. 그리고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정각기호 집어넣어라 요거는 우리가 글씨를 입력할 때 이미 다 해준 거고 그 밑에 이제 스타일 요거 이제 적용시키는 것도 우리가 아까 다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죠. 이제 남아있는 게 우리 꼬리말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쪽번호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릿말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머릿말, 꼬리말, 쪽번호를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머릿말하고 꼬리말은 컨트롤 NH 요거는 이제 단축키가 똑같죠. 그리고 쪽번호를 집어넣을 때는 컨트롤하고 NP, 컨트롤 NP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우리 머릿말을 봤을 때 머릿말이라는 거는 우리 문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측 상단에 있죠. 우측 상단에다가 상공뉴스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서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머릿말을 집어넣을 건데 머릿말 집어넣을 때 우리가 컨트롤 NH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머릿말 꼬릿말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요. 그냥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머릿말을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우리가 글씨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상공뉴스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 그리고 글씨 싹 다 이제 입력했으면 우리가 키보드에서 Shift하고 Shift 홈을 땅 하고 누르면 내가 지금 방금 썼던 그 글씨들이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이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의 세부 지상을 보면 도둠체 12포인트 진하게 빨강색으로 바꿔라. 요건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 바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오른쪽 정렬할 때 그때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R이었죠. 그 이제 단축키를 눌러서 오른쪽 정렬까지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글자 모양부터요. 글자 모양 변경시킬 때 Alt L을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하고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그때 이제 도둠체로 바꿔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도둠체라고 직접 써주고 엔터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크기는 12포인트 그렇게 나왔으니까 Alt Z 12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진하게가 B죠. B 해서 Alt하고 B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강으로 바꿔주면 되죠. 해서 글자색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빨강 여기다 갖다 대고 255 00 요게 맞죠. 해서 요거 이제 빨간색 클릭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둠체 12포인트 진하게 빨강 그렇게 이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설정이요. 설정 눌렀더니 글자 모양은 이제 다 바뀌었어요. 이제 오른쪽 정렬만 시켜주면 되죠. 오른쪽 정렬 시킬 때 컨트롤 시프트 R이요. R 컨트롤 시프트 R 이렇게 이제 눌렀더니 오른쪽 정렬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머릿말 설정할 거 다 해줬으니까 우리가 이제 머릿말에서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 그때 이제 쓰는 단축키가 Shift하고 ESC요. 해서 Shift하고 ESC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원래 있던 곳, 커서가 있던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이제 쭉쭉쭉 올라가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머릿말이 들어간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꼬리말 좀 집어넣자고요. 자, 우리 꼬리말 이제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처럼 꼬리말에다가 이렇게 이제 내용을 집어넣으래요. 이 꼬리말은 지금 우리 문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꼬리말을 집어넣을 거니까 꼬리말 집어넣을 때 쓰는 단축키가 Ctrl NH죠. Ctrl NH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머리말, 꼬리말, 대화 상대가 짜잔하고 뜨는데 그때 우리는 꼬리말을 집어넣을 거니까 꼬리말 요거 이제 선택해 줘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들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꼬리말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가 글씨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다 이제 법원, 경매 써주고 한 칸 띄고 뉴스 한 칸 띄고 레터 한 칸 띄고 제189호 한 칸 띄고 가로 열어주고요. 2022년 한 칸 띄고 7월 가로 닫고 여기까지만 이제 입력해주면 꼬리말 입력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입력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이제 Shift하고 홈을 싹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블록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꼬리말 세부 지상을 보게 되면 굴림체 11포인트 진하게 파랑 15% 밝게 이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얘네들은 싹 다 이제 우리가 글자 모양에서 변경을 시켜주면 되고 그래서 이제 가운데 정렬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서 가운데 정렬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글자 모양 바뀔 거니까 Alt하고 L이요. Alt-L을 땅 하고 누르게 되면 글자 모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대가 뜨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굴림체라고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Alt-Z11 이렇게 이제 눌러서 우리가 글자 크기 바꿔주고 진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파랑 15% 밝게 그거 이제 선택할 거니까 파랑색 중에서 우리 15% 밝게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0.0.255 요게 맞죠? 그래서 파랑 15% 밝게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굴림체에 11포인트 진하게 파랑 15% 밝게 이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꼬리말은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시켜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C를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컨트롤 시프트 C요. 이렇게 눌렀더니 가운데 정렬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꼬리말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꼬리말에서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Shift하고 ESC요. Shift ESC를 누르게 되면 원래 커서가 있던 그 위치로 이동이 되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 내려가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꼬리말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꼬리말 끝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쪽 번호만 넣어주면 되는데 쪽 번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번으로 시작하고요. 원문자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쪽 번호를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P죠. 컨트롤 NP를 누르게 되면 쪽 번호 매기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쪽 번호의 위치는 오른쪽 아래래요. 그러면 오른쪽 아래다 해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오른쪽 아래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원문자다 그렇게 나는데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로 돼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원문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리고 줄표 넣기는 선택 안함으로 돼 있는데 우리 거는 지금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체크 해제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작 번호를 지정해라. 우리 아까 문제 그림 할 때 3페이지부터 시작했죠. 해서 요거 이제 시작 번호 3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쪽 번호도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넣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해서 넣기요. 넣기를 누르고 맨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처리해 줬죠.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문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쭉쭉쭉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서를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해 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문서가 작성이 됐으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게 있죠. 문제 그림상에 나와 있는 거랑 내가 지금 작성한 이 끝에 끝나는 글자들은 싹 다 한 번은 전부 다 이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빠르게 이제 확인해서 그 앞쪽에서 뭔가 틀린 글씨가 될 땐 띄어쓰기 잘못한 거, 오타가 난 거, 그런 거 빨리빨리 찾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만큼 이제 우리가 입력하고 편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5분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25분 안에 못 들어와도 집에서 연습하실 때 27분 안에는, 늦어도 27분 안에는 작성을 다 할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27분 안에 들어와야 시험장에 갔을 때 우리 시간이 딱 맞을 거예요. 딱. 왜? 시험장에 가면 아무래도 더 긴장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평상시에 연습하던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요. 자, 그럼 요 문서 내용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싹 다 이제 입력하고 편집을 해보세요. 우리가 편집을 할 때는 최대한 단축키를 활용하세요. 활용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시간 체크하면서 문제 푸세요.